오늘 영상은 일반인이 현실적으로 오로지 핏을 위한 패션 근육 최적화의 관점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몸이 좋아지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 영상을 만들까 말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트레이너나 운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다른 헬스 유튜버들처럼 몸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닙니다. 괜히 운동 관련한 영상 올리면 악플만 달릴 것 같아서 미루다가 만들게 되었는데요. 물론 온라인상에서는 멸치네 만회하는 댓글이 엄청나게 많지만 현실에서는 어딜 가든 몸 좋다는 소리는 꼭 듣고 동네 헬스장을 가도 몸이 꽤 좋은 편이란 말이죠.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 DM이나 댓글로 운동 루틴이나 식단 관련해서 질문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헬스 초보자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정석이 아닙니다. 가장 쉽고 빠르게 몸이 좋아지는 그리고 좋아 보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만의 굉장한 야매 그리고 여러분 중 대부분이 잘 모를 꿀팁들도 이 영상에서 전부 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운동을 꾸준히 하시던 분들도 얻어가실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영상 한번 봐보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유튜버상의 정석이 아닌 치트키를 알려주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이건 제가 헬스 유튜버가 아니라서 가능한 거예요. 우선 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저는 원래 깡마른 멸치의 어좁 대두 체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 입대하면서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몸이 좋은 편이 되었는데요. 저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 되게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몸이 좋아지고 싶어서 운동을 시작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더 쉽고 빠르게 몸이 좋아질 수 있을까? 운동만 열심히 한다고 몸이 좋아질까? 이런 생각과 고민을 계속 했었는데요. 그래서 결국 책도 찾아보게 되고 논문도 찾아보게 되면서 알게 된 것들을 제가 직접 적용해보고 경험이 계속 쌓여가면서 저만의 것들로 만들어 나가는데요. 그렇게 몇 년에 걸쳐 정착한 저만의 운동 방법과 식단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초보자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린 대로 따라하기만 하셔도 당연히 바로 저처럼 되실 수는 없겠지만 한 달 뒤에는 적어도 요즘 운동 좀 하냐? 살이 많이 빠졌다. 얼굴이 되게 날렵해졌다. 어깨가 넓어졌다. 팔이 굵어졌다. 이런 소리는 무조건 듣게 되실 겁니다. 순서는 운동, 식단, 영양제 순입니다. 그럼 바로 가볼게요. 자, 첫 번째로 운동인데요. 일단 여러분이 빠르게 몸이 좋아지고 싶다면 하체 운동을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얘가 뭔 헛소리를 짓거리나 싶으실 텐데 잠깐만 들어보세요. 당연히 저도 결국 하체 운동을 같이 해줘야 몸이 장기적으로 좀 더 좋아지는 걸 잘 압니다. 근데 단기간에 몸이 빠르게 좋아 보이려면 하체 운동할 시간에 상체 운동을 더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하체는 한 달 정도 잠깐 한 것 가지고는 운동한 티가 거의 안 나요. 물론 당연히 중량이나 수행 능력은 늘겠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거든요. 반면 가슴, 등, 팔, 어깨 이런 부위들은 한 달 정도 집중적으로 해주면 비포 애프터가 비교적 확실한 편입니다. 그리고 남자 몸을 볼 때 몸이 좋다고 느껴지는 부위도 이런 어깨나 팔 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부위예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면서 시간이 부족한 평범한 일반인들은 내가 일주일에 3-4번 정도밖에 운동을 못한다 그러면 하체를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상체를 더하는 게 맞다. 패션 근육의 관점에서 오로지 옷핏을 위해서 말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장기적으로 운동을 꾸준히 할 자신이 있다. 나는 정석대로 가고 싶다. 나는 뭐 패션 근육, 옷핏을 위한 근육이 아니라 진짜 찐 헬창의 길을 걷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하체 운동을 같이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빠르게 겉으로 운동한 티가 나고 싶고 옷핏이 좋아지는 패션 근육을 빨리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하체 운동 하지 말고 상체 운동을 열심히 해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턱걸이랑 딥스를 꼭 하세요. 턱걸이랑 딥스는 나의 몸무게를 이용한 수직 맨몸 운동이거든요. 저는 헬스장을 딱 처음 들어가면 턱걸이 딥스를 슈퍼세트로 3세트 먼저 조지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저처럼 턱걸이랑 딥스를 꾸준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프레임 자체도 되게 넓어지고 몸의 선 자체가 되게 예뻐집니다. 특히 전거근이 발달하게 되면서 몸이 되게 섹시해져요. 제 말을 못 믿으시겠다면 유튜브에 맨몸 운동만 해서 몸을 만드신 분들 한번 검색해보세요. 맨몸 운동으로 몸을 만드신 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조화롭고 예쁜 그런 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깨랑 팔 운동을 가장 열심히 하세요. 어깨랑 팔은 여름에 반팔이나 민소매를 입으면 겉으로 바로 드러나는 부위이기도 하고 실제로 몸을 볼 때 시각적으로 가장 먼저 보이는 부위입니다. 이 사람이 운동을 하는 사람이구나 제일 티가 많이 나는 부위가 바로 이 어깨랑 팔이에요. 나는 정말 운동이 너무 싫다 하시면 턱걸이랑 딥스하고 남는 시간에 어깨랑 팔 운동만 해줘도 여러분이 운동한 시간 대비 최고의 효율이 나올 겁니다. 실제로 저는 운동 시간의 거의 반을 어깨랑 팔 운동하는데 투자하고 있는데요. 어깨 팔 운동에 시간 투자를 늘리고 나서부터 확 좋아지기 시작하기도 했고 운동을 한 티가 훨씬 많이 나게 되더라고요. 어깨 운동할 때는 특히 어깨 측면을 신경 써줘야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사레레랑 업라이트 로우입니다. 사레레는 너무 유명하죠. 측면 어깨 운동하면 당연히 빼먹을 수 없는 운동이고 업라이트 로우는 쇼츠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댓글로 욕을 진짜 오지게 쳐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직접 해보시면 왜 그렇게 좋다고 하는지 바로 아실 거예요. 원래 업라이트 로우는 승모근 운동인데 딱 어깨로 만들면 측면은 물론이고 후면도 먹으면서 어깨 운동이 진짜 제대로 되거든요. 저는 정말 지금의 제 어깨를 갖게 된 게 이 운동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운동 자세가 많이 이상하다고 어떻게 운동을 졌다고 하는데 몸이 저렇게 좋아지냐 최하급 로이더로 의심된다 뭐 이런 댓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달렸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헬스 트레이너도 아니고 그냥 몸이 좋아 보이고 싶은
근육충은 전형적인 패션 근육충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어깨 엄청 잘 먹기도 하고 실제로도 어깨가 굉장히 빠르게 좋아졌어요. 물론 사람마다 체형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저랑 똑같은 방식으로 운동을 한다고 해서 자극을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운동 방법이나 자세는 저한테 절대 배우지 마시고 정말 실력 있는 PT쌤한테 배우듯 유튜브상에 좋은 선생님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 전문 보디빌더쌤한테 배우시길 바래요. 괜히 저 같은 애매한 사람한테 잘못 배웠다가 잘못된 자세가 습관이 돼버리면 운동 효율은 둘째치고 부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잘못된 그 자세를 고치는데 그 시간과 비용이 훨씬 많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운동 루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기 때문에 그냥 저는 어떤 식으로 운동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아까 말했듯이 저는 헬스장에 가자마자 턱걸이랑 딥스를 슈퍼세트로 3세트 바로 조져줍니다. 워밍업 하기에도 좋고 이런 수직 맨몸 운동이 몸의 선 자체를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코어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모든 운동 수행 능력이 느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고 나서 등, 가슴, 어깨, 팔 이 순서로 운동을 하는데 종목은 그냥 그날 땡기는 거 하는 편입니다. 뭐 랩풀다운, 시티드로우, 벤치프레스 그날 땡기는 거 아니면 자리 빈 거 하는 편이에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부위당 8에서 10세트 정도로만 하되 모든 세트를 실패 지점까지 정말 밀도 있게 수행하는 겁니다. 이게 일반인 기준에서는 한 번 운동할 때 부위당 8에서 10세트 정도가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대신에 그만큼 운동을 더 자주 해줘야 됩니다. 근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일주일에 그 부위 운동을 몇 번 하는가이 바로 빈도수입니다. 부위당 주에서 2, 3회 정도 운동을 해주는 게 근성장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빠르게 몸이 좋아 보이고 싶다면 내가 매일 운동을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하체 운동을 할 시간에 상체 운동을 조금이라도 더 한다. 그 중에서도 턱걸이랑 딥스는 몸이 이뻐지는데 아주 좋다. 어깨랑 팔 운동을 절대 빼먹지 말고 아주 열심히 해준다. 일주일에 얼마나 자주 운동하는지 빈도수가 근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일주일에 2, 3회 정도 부위당 8에서 10세트 정도 운동해주는 게 가장 좋다. 자, 다음으로는 식단입니다. 식단은 운동만큼 중요해요.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해주지 않으면 근성장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반대로 살찌는 음식을 먹게 되면 내 몸이 지방으로 뒤덮여서 근육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헬스를 정말 열심히 꾸준히 할 자신이 없다면 벌크업 할 생각은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벌크업이 아니라 살크업이 될 확률이 99.9%예요. 솔직히 일반인 직장인이 벌크업을 한다? 정말 웬만한 정신력과 의지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지속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동이랑 헬스가 인생의 주가 아니에요. 보디빌더, 트레이너 같은 사람들 보고 와, 저 사람들은 저렇게나 열심히 해서 몸이 저렇게나 좋은데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해 빠졌고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쓰레기일까? 이런 생각을 절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업인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취미, 자기관리의 개념에서 운동을 하고 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아주 빡세게 운동을 하는 사람들만이 소화낼 수 있는 벌크업 식단 같은 건 따라하기도 쉽지 않고 억지로 따라한다 하더라도 살크업만 될 뿐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체지방을 유지하면서 근육을 조금씩 늘려나갈 수 있는 바로 림매스업 식단입니다. 솔직히 저처럼 한 자릿수 체지방률을 유지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렇지만 최소한 나의 근육 모양이 겉으로 드러날 정도로는 살을 빼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 15% 이하로만 만드시면 돼요. 그래야 당장 내 외모가 개선되는 것도 있고 운동을 하면 그날 펌핑된 나의 근육을 보는 맛도 있고 내가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는지가 눈에 바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발전하고 있다는 걸 눈으로 이렇게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게 헬스를 꾸준히 지속하는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실제로 저는 군대에서 헬스를 시작했는데 저랑 같이 헬스를 시작한 수많은 선호인들이 있었지만 저처럼 끝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꾸준히 운동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손에 꼽게 몇 명 없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제가 뭐 의지력이 높아서 뭐 끈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식단 관리를 통해 체지방 관리를 했고 그래서 근육이 더 잘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운동을 해도 체지방률이 낮으니까 운동을 하는 티가 훨씬 잘 나게 되고 훨씬 재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운동하러 가는 게 너무 귀찮고 힘들고 그런데 저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혼자 헬스하러 가고 그렇게 됐던 겁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림매스업 식단의 핵심은 탄수화물, 특히 정제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해주고 그리고 건강한 지방을 잘 섭취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흰쌀밥 말고 현미밥을 드세요. 흰쌀밥이 아까 제가 말한 정제 탄수화물의 일종이고 현미밥이 식이섬유, 단백질도 훨씬 많이 들어있고 소화도 천천히 되면서 혈당 스파이크 방지에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단백질은 닭가슴살을 꼭 먹지 않아도 된다. 참고로 저는 닭가슴살을 아예 안 먹어요. 맛이 없기 때문에. 대신 저는 쿠팡에서 삼겹살, 양념 돼지갈비, 소고기, 우삼겹 시켜서 집에서 구워 먹습니다. 저는 밥은 일단 맛있게 먹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닭가슴살만 먹으면서 식단을 하려고 한다? 저는 지속하기가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가격 차이도 얼마 안 나요. 쿠팡에서 15,000원 정도면 삼겹살 1kg, 양념 돼지갈비 1kg, 우삼겹 1kg 그냥 삽니다.
당연히 소고기는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싼 편입니다. 아니 근데 삼겹살, 양념갈비, 우삼겹 이런 거는 기름져서 살찌는 거 아니냐. 사실 삼겹살, 우삼겹 이런 음식들 자체는 살찌는 음식이 전혀 아닙니다. 삼겹살 다이어트라는 게 있을 정도로 삼겹살은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아주 풍부한 되게 건강한 음식이에요. 여러분이 오해를 하시는 게 지방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기름진 고기들을 통해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건 살도 안 찌고 오히려 건강이나 긍성장애에 굉장히 좋은 겁니다. 살이 찌게 하고 건강을 망치는 주범은 삼겹살이랑 같이 먹는 밥, 술 이런 것들입니다. 기름진 고기는 정말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건강과 몸 컨디션 자체가 전보다 훨씬 좋아지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콜라를 비롯한 음료는 무조건 제로를 마시자. 정제 탄수화물과 더불어서 우리 몸이 살찌게 하는데 가장 주범이 바로 이 액상과당, 음료수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안 좋은 음식들을 안 먹는 겁니다. 음료수, 정제 탄수화물, 밀가루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네 번째, 생각보다 먹어도 괜찮은 음식들. 햄버거는 정말 생각보다 영양분이 충분히 잘 들어있고 건강이나 근성장에 좋은 음식입니다. 햄버거랑 세트로 같이 나오는 감자튀김만 안 먹으면 돼요. 세트 사실 돈으로 햄버거를 2개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추천드리는 버거는 맥도날드의 더블 쿼터 파운더 치즈, 그리고 195, 빅맥, 그리고 버거킹의 고기로 된 와퍼 종류들, 그리고 프랭크 버거. 얘들이 단백질 함량도 높고 굉장히 좋습니다. 맛은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삼겹살, 우삼겹 같은 기름진 고기들, 물론 닭가슴살이나 앞다리살, 뒷다리살 이런 부위들에 비해 단백질이 조금 적긴 하지만 그래도 고기는 고기다. 단백질 섭취에 아주 좋고 맛도 있고 건강한 지방도 잘 섭취할 수 있고 아주 마음껏 드셔도 된다. 그리고 여러분, 라면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라면 말고 현미밥 같은 거 먹으면 제일 좋겠지만 몸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다. 라면 먹고 싶을 때 한 번씩 먹는 정도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물에 밥 말아 먹는 순간 탄수화물 폭탄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참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식사 후에 에사비 사과 식초물을 마시자. 몸에 좋은 음식들을 먹어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식사 후에 혈당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살 안 찌고 건강한 음식들만 먹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저는 식사 후에 에사비 사과 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마셔줍니다. 이게 혈당 스파이크 관리에도 좋고 우리 몸의 염증 관리에도 굉장히 좋다. 우리 몸을 살찌게 하는 큰 요인 중 하나가 몸의 과도한 염증이기 때문에 이걸 관리하는 차원에서 에사비 사과 식초물을 꼭 마셔주자. 여섯 번째, 간헐적 단식. 최강의 식사, 최강의 단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데이브 아스프리라고 미국의 기업가이자 작가가 쓴 책인데 간헐적 단식과 오늘 제가 소개드리고 있는 저탄고지 식단을 대중화시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저탄고지 식단과 간헐적 식단으로 수면, 집중력, 노화 방지, 체지방 감량, 근성장 등 신체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이 방법들로 전 세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과학적으로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3년 전쯤에 최강의 식사라는 책을 읽고 또 이제 최근에 최강의 단식이라는 책도 읽게 되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가지게 된 식사 루틴을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16-8 루틴입니다. 하루에 16시간의 공복 시간을 가지고 8시간 안에 식사를 하는 겁니다. 저는 점심과 저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사를 하고 아침을 먹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16시간 이상 공복을 가지게 되거든요. 아니 그러면 학생이나 직장인은 아침에 배고프고 힘도 없어서 어떡하냐. 그래서 대신에 아침에 방탄커피라는 걸 마시거든요. 방탄커피라는 건 커피에 기버터, MT 오일, 즉 이런 건강한 지방을 섞어서 만든 커피인데 이게 우리 몸이 인슐린 자극 없이 공복의 효과를 유지시켜줍니다. 이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인슐린을 이용해서 우리 몸의 공복 효과를 이끌어내 몸의 체내 염증을 줄여주고 체지방 관리도 해주는 그런 식단이거든요. 이 아침에 방탄커피를 마셔줌으로써 아침에 어느 정도 포만감도 유지시켜주고 우리 뇌의 집중력도 향상시켜주고 근손실 방지에도 도움을 주는 거죠. 여러분이 이 간헐적 단식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체내 지방 연소 극대화, 우리 몸의 에너지 최적화, 그리고 장기능 회복, 체내 염증 억제, 노화 억제, 그리고 뇌기능 향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이 찌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대부분의 이유가 잘못된 식습관에서 오는데 이 간헐적 단식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오늘 영상의 주제인 체지방 관리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 몸의 체지방을 걷어내서 몸이 빠르게 좋아지고 싶은 그리고 좋아 보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이 간헐적 단식 루틴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양제인데요. 저는 영양제 신봉제라서 하루에 먹는 영양제가 10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것들을 다 드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저는 이 많은 영양제들 중에서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무조건 크레아틴을 고를 겁니다. 크레아틴은 소고기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인데 우리 근육의 70%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크레아틴은 우리 근육의 수분을 잘 머금게 해주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래서 크레아틴을 꾸준히 먹게 되면 운동을 하고 나서 펌핑도 훨씬 잘 되고
근육 회복도 빠르고 근성정도 잘 돼서 우리 근육이 커지게 되는 그런 성분이에요. 그리고 크레아틴은 다른 영양제들과는 다르게 우리 몸에 축적시키는 개념의 영양제거든요. 그래서 크레아틴을 우리 몸에 단기간에 빠르게 축적시키는 그런 섭취 방법도 있는데, 그냥 제가 추천드리는 건 매일 한 알씩 먹는 겁니다. 이 한 알에 크레아틴이 한 3g 정도 들어있는데 매일 3g씩 3주간 섭취하게 되면 이제 우리 몸에 크레아틴이 꽉 차게 되면서 최대의 효율을 내게 됩니다. 저는 크레아틴은 정말 헬스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먹어야 되는 영양제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다른 영양제들과 다르게 얘는 먹고 안 먹고의 차이가 엄청 크게 체감이 됩니다. 몸이 정말 빠르게 커지고 좋아지는 그런 영양제라서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챙겨 먹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크레아틴이 거의 합법 약물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유산균, 멀티비타민, 오메가3, 밀크시슬 이 정도가 추가로 먹어주면 좋은 영양제이긴 한데, 웬만하면 이것들도 같이 먹는 걸 추천드리지만 나는 딱 하나만 먹고 싶다 하시면 크레아틴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가장 쉽고 빠르게 몸이 좋아지는, 그리고 좋아 보이는 저만의 야무의 방법과 꿀팁들을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풀어보았는데요. 원래 운동을 꾸준히 하시던 분들도 얻어가시는 게 있었을 거고, 아예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거나 최대한 가성비로 몸이 빠르게 좋아 보이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영상이 유튜브상에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알려드린 저희 운동과 식단 루틴을 무조건적으로 따라 하시기보다는 운동을 하는 목적과 자신의 상황에 따라 자신만의 루틴을 유연하게 정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운동 방법은 전문적인 운동 유튜브 채널 아니면 정말 실력 있는 PT 트레이너에게 가서 배우시는 게 오히려 시간과 비용 면에서 가장 빠르고 그리고 가장 비용이 싼 길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